네, 안녕하세요.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전문의 조광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회전근개 수술에 대해서도 그중에서도 부분 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에 대해서 가장 진화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이볼빙 테크닉을 위해서 진화하는 그 수술 테크닉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그 어깨 견주관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그 외에도 각 나라에서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를 연수를 갔다 오면서 같이 이제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 있는 MGH 병원을 갔었고요. 거기에 이제 바셈 교수님을 통해서 뭐 LD 트랜스퍼라고 하는 근 이전술을 배웠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의 수가야 선생님을 통해서 어깨 이제 전이술, 회전근개 전이술을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그 SCR이라고 하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 수술을 만들었던 테루히타 미야타 선생님을 오사카에서 보고 어떻게 회전근개 수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었고,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조나단 발로우 선생님을 단기 연수를 통해서 그 알로그래프트라고 하는 동전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상부 관절과 관절막 재건술 SCR 수술에 대해서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했었고요. 그다음 올해는 2025년 AOS 정형외과 학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가장 최신 수술 지견에 대해서 각 발표, 저도 이제 작은 발표를 하고 각 나라에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저는 어깨를 전공했지만 또한 이제 스포츠 메디신 인증 전문의이면서 스포츠 메디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미식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 디맨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많이 쓰는 이런 그룹도 이제 있지만, 우측에는 일반 직장인들이 있어서 이 두 그룹 간의 이제 디맨드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의 프로토콜도 원래는 조금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과 고강도의 훈련이 요하는 그런 이제 운동 선수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또는 적극적인 수술이 예전부터 계속 이제 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이 엄청 열풍이고요. 저 또한 이제 마라톤을 해보면서 일반인과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과의 갭 차이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운동이 그만큼 일상화되었고, 운동 또한 이제 고강도로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통증이 있거나 어깨든 뭐 발목이든 무릎이든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우리가 어떻게 회피하기 위해서 적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활동량을 줄이고 그렇게 이제 로우 디맨드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건강할 것이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반인 또한 하이 디맨드로 재활 또한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운동 선수만큼이나 스포츠 의학이 결국은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학문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더 높은 활동량을 유지를 하면서 근성장도 그다음에 근육의 스트렝스도 계속 높게 하이 디맨드로 유지를 해야지만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최근에 많은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필수 생활이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근육이 결국은 높은 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근성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헤비한 그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줄 또는 인대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RTP라고 리턴 투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의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어떻게든 빠르게 재활을 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또한 내가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가동 범위를 줄이고 그 근력 운동하는 그 강도를 줄여서
로우 디맨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활동량을 유지를 해야지 근력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근력이 유지가 돼야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디맨드 엑서사이즈, 하이 텐션, 결국은 인대와 그다음에 힘줄 또한 하이 텐션을 버틸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컨셉이 지금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수술 또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재활 또한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더 견디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AOS 2025년 3월 달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델타 안 도너 바흔의 교수팀이 이제 상을 탔습니다. 이게 주제 자체가 25년 동안 미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 그 논문에서 그 전방 탈구가 있었을 때 바로 수술을 빠르게 진행했는 그룹과 두 번, 세 번 탈구가 일어나고 그다음 딜레이를 해서 수술을 했는 군 사이에 두 크게 빠르게 치료를 한 군과 늦게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늦게 처치를 한 군에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빠르게 치료를 했는 군이 훨씬 더 높은 결과, 좋은 결과를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이제 전문을 하는 그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개념의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났고요. 보통은 20대 이후에는 어깨가 처음 한번 퍼스트 디스로케이터라고 하는 첫 번째 탈구가 있으면은 바로 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기다려보고 계속 반복됐을 때 수술을 고려했지만, 어떠한 환자군, 예를 들어서 미군같이 또는 이제 스포츠에 하이 디맨드한 그런 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한 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처치를 하는 것이, 수술을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본다라고 논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술과 비수술이 현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수술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수술을 했을 때 그것이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또는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내가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빠르게 수술을 하고 빠르게 재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라고 다들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메이오 클리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에 스포츠 재활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건물 전체가 스포츠 운동 재활을 하는 곳이었고요. 이제 선수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하이 디맨드의 그런 재활 단계까지 훈련을 고강도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스포츠 아이스 하키 선수들도 있었고, 좀 특이했던 것이 그룹 엑서사이즈와 같이 단체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하는 센터가 한 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 전체가 이렇게 운동 치료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포츠의학 재활 단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에는 내가 다치고 그 안에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통증을 회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 초기에는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그다음에는 부족한 근력들을 다시 스트렝스닝을,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해서 등장성, 등속성, 그다음에 플리오메트릭 운동과 같은 이제 탄성을 이용하는 운동까지 서서히 재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근지구력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탄성 스트레칭 같은 PNF 스트레칭, 고유 감각 기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근육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적인 운동을 회복하고, 또한 달리기면 달리기, 축구면 축구, 그 스포츠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것들을 또 선수라면 다시 회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심폐지구, 카디오 이제 심폐지구 능력을 향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만큼의 그 타겟, 목표를 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운동이 일상화됐고, 제가 봤을 때 선수들만큼이나 각 파트, 테니스면 테니스, 수영이면 수영, 일반인들의 목표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것 자체가 일반 그 사람들에게 높은 삶의 질 또는 건강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논문과 연구가 워낙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이 디맨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에 대해서 정형외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제 회전근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총 4 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견갑하근, 그다음 위쪽에는 극상근, 극상건, 그다음에 극하건 뒤쪽, 그다음에 그 밑에는 소원건, 이렇게 총 4 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완골을, 골두를 앞, 그다음에 위, 그다음 뒤쪽 이런 식으로 다 둘러서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이 다 덮어 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앞과 이제 위쪽, 그다음 뒤쪽까지 다 덮고 있어서 이 벡터라고 하는 이 방향이 살짝 뒤쪽을 향하고 있고, 위에서 뒤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이게 근육이 당기고 있는 텐션을 고려했을 때 보통은 힘줄은, 회전근개 힘줄은 극상근, 그중에서도 앞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딩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서 파열이 되면은 보통 방향은 뒤쪽으로 근육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뒤쪽, 위쪽, 뒤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파열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상근의 힘줄이 이제 중간 또는 뒷면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힘줄의 파열 진행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또한 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힘줄 파열 중에서 부분 파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 파열은 위치, 그다음에 사이즈에 따라서 크게 나뉘는데, 파열의 위치가 관절면에 있을 경우, 그다음에 어 견봉 아래 공간, 벌사 사이드라고 하는데 위쪽에 파열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힘줄 안에 파열이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위치로 나뉩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요즘은 그 부분 파열에 대해서 시간을 좀 딜레이하는 편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통증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파열의 범위가 한 절반 정도 파열이 되면은 수술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그 파열의 위치 자체가 위쪽에 파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30%의 파열일지라도 수술을 조금 더 빠르게 고려를 하는 편이고요. 이 외에도 외상을 입었을 때는 좀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가 조금씩 더 이제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에 따라서 타입을 A, B, C로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파열의 깊이에 따라서 그레이드 1, 2, 3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mm보다 더 적으면은 그레이드 1, 그다음에 3에서 6mm면 2, 그다음에 6mm 이상이면은 그레이드 3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수술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열 깊이가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관절면에서 파열의 깊이가 50%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2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 관절 힘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 관절 안에서 앵커를 고정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봉합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견봉하 공간이라고 해서 위쪽에서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을 살짝 이제 절개를 해서, 열어서 오픈해서 건을 이제 완전 파열로 변경 후에 봉합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윤활막면에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50%가 아니더라도 25%에서 30%밖에 안 되더라도 이거는 수술을 조금 일찍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수술 방법은 비슷하고요. 수술을 이제 완전 파열로 변경 후 봉합을 하거나 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수술 방법 테크닉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대부분 결과는 어 비슷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파열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관절면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는 젊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를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또한
위쪽에 관절 윤활망면에 파열이 된 경우에는 파열 범위가 좀 작아도 수술을 빠르게 좀 결정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 파열에서 이게 결국은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하면서 회전근개는 파열의 범위나 이제 깊이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파열 그다음에 광범위 파열까지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까지 점차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회전근개 힘줄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계속 텐션을 작용하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파열은 서서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진행을 하는 질환이라서 이것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싱글로우 또는 더블로우라고 해서 단순 봉합을 하거나 한 번 더 그 나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는 이런 수술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완전 파열의 경우에서는 더블 로우라고 하는 의사들이 앵커를 한 개를 더 써서 내측에 한 개를 쓰고 한 개 또는 두 개를 쓰고 외측에 그 앵커를 한 번 더 밖에 한 번 더 2차적으로 고정을 함으로써 더 튼튼하게 힘줄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리젠탱이라고 하는 온라인 형태의 콜라겐 패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던 것이지만 한국에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이 애법 좀 심하고 퇴행성 진행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콜라겐 패치를 한 가지 더 떼면서 더 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경으로 힘줄 파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위를 밑에 상완골 골도에다가 앵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힘줄을 이런 식으로 다시 파이버 와이어라고 하는 이런 특수 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밖에다가 한 번 더 앵커를 두 번을 사용해서 더블로우라는 그런 방법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힘줄이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런 콜라겐 패치를 더 덧대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부분 파열, 지금 이제 전층 파열까지 했고요. 그게 더 진행을 했을 때 결국은 광범위 파열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전근개 결국은 광범위 파열로 진행했을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전층 파열이나 소파열이나 이런 녀석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전근개 파열이지만 광범위 파열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관절염까지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 수술 방법과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 또한 이 광범위 파열을 어떻게 최대한 잘 치료를 하느냐, 어떻게 이 진행을 이렇게까지 안 가게끔 막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있으면서 통증을 느끼시고 통증을 느끼지만 힘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렇게 광범위 파열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어깨를 잘 들어 올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성 마비라고 하는데 어깨가 아파서 못 드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전근개 힘줄이 기능을 못해서 팔을 못 드시는 순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환자의 그 삶의 질을 많이 저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광범위 파열의 기준은 먼저 사이즈는 5cm 이상의 파열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힘줄 개수를 이용해서도 기준을 해서 2개 이상의 파열일 경우에는 광범위 파열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2023년 미넨에 있는 대학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끼리도 많은 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진행을 했는 경우에는 결국은 인공관절로 역행성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 또는 하부 승모근 또는 광배근 전이술 또는 어, 부분 봉합술,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거 말고도 회전근개 전이술, 뭐 각각의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광보인 파열이 있으면서 어깨 회전근개가 더 이상 어, 상부 상완골을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기능을 결국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관절 상부 상완골 골두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견봉하고 마찰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관절병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동 범위 또는 통증에 상당한 통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역행성 치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봉합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 파열의 봉합술의 경우에 페일러 레이트, 실패율 자체가 보고된 바에 따르면 25에서 94% 정도 좀 많이 높다로 되어 있어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힘줄을 광범위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당겼을 때 이거 자체의 힘줄이 관절면에 근접한 부분까지 오게 된다면은 부분 봉합술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부분 봉합술을 하면서 한국의 이제 유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부분 봉합술과 패치를 같이 사용했을 때 결과가 그래도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동정건이고요. 동정건 쪽에서 이제 진피를 이용해서 그 부족한 그 결함 부위의 회전근개 위쪽에다가 보강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이제 오주환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회전근개 수술했을 때 재파열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이렇게 총 6가지 파열의 이제 범위, 그 다음에 집안 병성의 정도, 나이, 파열 크기나 골밀도, 활동 수준 등등을 이용해서 점수를 매겼을 때 실패율 자체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수술을 다른 플랜으로 봉합 말고 다른 플랜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절경으로 봤을 때 회전근개가 많이 벌어져 있고 파열이 심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은 그 관절면까지 최대한 당겨보고, 만약에 안 당겨진다면은 다른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당겨졌을 경우에는 그래도 부분 봉합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합술을 하면서 그 위쪽에는 동정건 스킨 패치를 이용해서 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지는지를 확인을 꼭 하고, 퇴행성 변화가 너무 심하고 당겨진다 하더라도 조직의 기능을 잘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그런 재파율을 결정하는 팩터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다른 플랜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옵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술의 옵션은 결국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부터 이런 염증을 제거하는 것부터 점차 이제 파열이 진행이 심해지면은 부분 봉합술, 그 다음에 건 이전술, 그 다음에 상부 관절막 재건술, 결국 그것이 안 되면 관절 치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에모리 대학교의 에릭 교수팀이 이제 발표한 지금 광범위 파열에 대한 뭐 모든 의사들이 이제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 힘줄이 결국은 결손 자체가 많이 심하고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또한 근육의 위축, 회전근개 힘줄 그 안쪽에 보면은 회전근개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힘줄 안쪽에. 그 근육의 지방 변성 또는 근육 자체 기능이 그렇게 심하게 위축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봉합 또는 아까와 같이 스킨 패치를 이용해서 보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상부 관절을 재건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두박근 힘줄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회전근개 힘줄을 붙어 있는 기시부를 약간은 박리를 해서 회전근개 힘줄을 약간 바깥쪽으로 당겨서 그거를 부착을 하는 회전근개 전이술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도 되고 지방 변성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전근개 힘줄 말고 다른 근육, 특히나 이제 승모근 중에 하부 승모근을 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힘줄, 보통 자가건 중에서 아킬레스 힘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이식술을 건 이전술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만들었는 테루이샤 미하타 선생님의 외래를 보러 갔었는데요. 요 교수님은 2011년에 이 수술법을 만들었고, 지금 왼쪽 밑에 보는 것처럼 광범위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건 중에서 자가건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이 디펙트, 결함이 있는 부위의 힘줄에다가 다시 덧대고 그걸 보강해주면서 주변에 있는 힘줄을 같이 봉합을 하는 수술을 개발했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보통 힘줄을 자가건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장경인대에 붙어 있는 그 둥근을 이용해서 그거를 폴딩을 시켜서 한 9mm 정도 두 겹으로 만들어서 이 부족한 회전근개 힘줄을 보강을 해주는 수술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술을 했는 환자군이 10년 뒤에 봤을 때 재파열률 자체가 한 5% 정도 적게 발생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현재 이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하는 영상이고요. 자가건을 하비스트를 해서 이 회전근개 디펙트 결손 부위에다가 다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해서 나머지 이미 파열이 심해서 벌어져 있는 힘줄하고 같이 보강을 해서 봉합을 해주면서 수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자가건을 또 떼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에 상처가 한 번 더 생기면서 통증이 좀 많은 컴플레인으로 좀 작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 관절막 재건술 때 알로그래프트라고 해서 동종건 진피를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조나단 발로 교수님 팀이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학회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관절경으로 봤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많이 이제 공간 자체가 이미 덮여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에 이제 관절면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잡아서
힘줄을 당겨도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파열 범위가 크고, 이럴 때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재건술을 이용해서 위에 힘줄을 같이 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부 관절막 재건술 자체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은 의사들마다 약간 상이하고, 결과가 회전근개 힘줄에 대해서 재파열률이 높게 보고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술 방법이 없을까, 또 다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전이술입니다. 회전근개 전이술은 회전근개 자체가 계속 어깨 뒷면에 있는 근육 기시부에서 계속 텐션이 작용되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시부를 어느 정도 박리를 하고, 그 기시부의 텐션,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시에 그렇게 박리가 됐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힘줄이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줄을 안쪽에 기시부는 박리를 하고 바깥쪽은 당겨질 수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바깥쪽까지 진다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봉합을 하는 그 회전근개 전이술을 지금 현재 많이 일본에서는 많이 하는 것으로 논문들이 나오고, 일본에서 모라타 교수팀에서 2023년도에 발표하면서 이런 전이술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도쿄의 TSOC라고 하는 그 수가야 선생님 클리닉을 한번 갔었는데, 그런 어드밴스 회전근개 전이술을 현재는 이런 식으로 박리를 하면서 회전근개를 다시 제 위치에 봉합을 하는 시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전근개를 당겼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면까지 상완골 골두까지 당겨지지 않아서 결국은 회전근개 기시부를 박리를 하고, 관절경으로 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박리 후에는 힘줄을 다시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이제 끌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오기 때문에 고정을 우리가 앵커를 이용해서 다시 재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는 회전근개 기시부가 스트레스가 줄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고정이 단단하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해부학적 정복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다른 근육이나 다른 힘줄을 이용하지 않고 그 자체의 힘줄을 약간 위치만 이동시켜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어드밴스 회전근개 전이술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힘줄 말고 근육 자체의 위축이나 근육에 힘이 빠졌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전이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근육은 승모근 밑에 하부 승모근의 그 진행하는 그 방향 자체가 회전근개 힘줄 또는 극하근 힘줄의 그 방향, 소원근의 힘줄의 방향과 크게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하부 승모근을 다시 다른 아킬레스 힘줄하고 같이 봉합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전이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으면 힘줄 파열 말고 그것이 오래돼서 결국은 힘을 못 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회전근개에 붙어있는 근육 또한 위축이나 지방 변성이나 퇴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래된 환자분들 또는 근육에 힘을 못 받는 분들은 이런 하부 승모근 전이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수술 방법의 테크닉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도 여기 MGH 바셈 교수님이 하는 그 컨퍼런스를 줌 미팅으로 매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은 그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 파열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먼저 부분 봉합술을 당겼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상완골까지 당겨진다면은 부분 봉합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게 당겨지지 않아서 덮일 수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 또는 회전 근개 전이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도 좋은 수술이지만 워낙 술식 자체가 의사들마다 너무 이제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결과도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컨셉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부 관절막 재건술 또한 좋은 수술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줄의 결손 말고도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근육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힘줄을 전이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근육에 위축되는 환자들이 더 늘고 있기 때문에 하부 승모근을 전이하는 수술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관절까지 침범을 해서 관절 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부분 파열, 그 다음에 광범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수술하는 테크닉과 또 다른 이제 재활하는 그런 디테일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나라 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환자들 또한 그 환자들 치료를 할 때 환자들 또한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자몽 허니 블랙티님 질문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면 근육이 지방으로 변한다던데 그런 경우엔 수술해도 효과가 없나요?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조금 넘긴 게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근육 위축이 됐을 때, 지방 변성이 됐을 때 이것을 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지방이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이상일 때 이렇게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로 이렇게 나눠서 수술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근육이 지방으로 변해도 초기에는 충분히 봉합으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지방 변성이 좀 더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근 이전술을 다른 근육, 그 하부 승모근 또는 광배근 이전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시솔트님이네요. 60대 어머니가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팔을 잘못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 저하만 있어도 수술을 고려해야 되나요? 이 통증이 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팔을 잘 못 올리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는 오십견이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이 있고요. 그렇게 패시브하게 이렇게 손을 다른 사람이 수동적으로 올렸을 때 팔을 잘 못 올리면은 그럴 때는 오십견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런 통증은 전혀 없고 수동적으로는 팔이 잘 올라가는데 팔을 못 올린다. 예,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모르는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시간이 오래돼서 힘줄에 이제 퇴행이 왔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고 없고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제한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아프니까 병원 온다. 그러면 서서히 통증이 빠지면은
이제는 괜찮으니까 병원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히려 힘줄 파열이 너무 오래 진행돼 버리면 통증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행이 돼도 본인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 이럴 경우에는 다른 분이 그 수동적으로 팔을 한번 올려보는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이것이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 근개가 문제인지를 걱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어찌됐건 간에 전문의를 통해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튤립님, 네, 그 회전근개 힘줄 봉합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파열될 가능성도 높은가요? 네,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하면은 재파열 가능성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팩터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6가지 팩터들을 고려했을 때 재파열률이 좀 나뉘는 것 같고 그것은 뭐 파열의 범위가 작으면은 당연히 재파열될 가능성은 적지만 파열의 범위가 크고 그다음에 뭐 활동 또는 BMI나 뭐 환자의 다른 환자 자체의 그런 팩터들이 어떤 한 것에 따라서 재파열률은 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초코님, 양쪽 어깨가 다 아픈 경우에 수술은 한쪽씩 따로 해야 하나요? 동시에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어차피 마취를 또 해야 되고 동시에 해버리면은 뭐 식사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급한 게 아니면 한쪽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히 재활을 해서 기능적인 회복을 하고 나서 반대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면 재활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수술하고 한동안 팔을 못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재활 치료는 그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어, 회전근개 파열을 하면 보통은 봉합을 하면은 이런 보조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 고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아까 전에 그 재활하는 단계를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동 범위 운동부터 해서 근력 운동, 다른 이제 기능적 운동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처음에 초기에 재활을 한다면은 그 우리가 어깨 말고 어깨 견갑을 견갑의 안정성부터 그 재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 주변부 근육들을 강화하는 재활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오니님, 70대 어머니가 오십견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통증이 있지만 스트레칭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증을 견디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 보이는데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통증이 너무 심하면 뭐 회전근개 힘줄이나 뭐 다른 뭐 그 이두박근 힘줄이나 다른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먼저 일단 감별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유착성 관절 낭염이 메인이라면은 뭐 관절도 봐야 되겠죠 엑스레이로. 네, 다른 것이 크게 뭐 문제될 게 아니고 유착성 관절 낭염이 메인이라면은 주사 치료가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컨트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빅토리님,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인데 오른쪽 어깨가 3개월 전부터 아픈데 낮보다 밤에 아픕니다. 최근엔 신전 운동을 할 때 왼손도 약간 찌릿한 증상이 있는데 혹시 목 디스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MRI 찍게 되면 목과 어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MRI는 그 영상의학과에서 전문이라서 동시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시에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일단 신전 운동을 할 때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 약간 찌릿한 증상이 있다면은 목 디스크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도 같이 감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빅토리님, 60대 중반도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정 각도에서 통증은 있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중심과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병을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 관리를 하느냐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줄 파열이 어느 정도 있다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범위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못하면은 진행을 해서 이게 이제 파열이 더 커질 수가 있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 가동 범위
일상생활의 그 로딩을 줄이게 됩니다. 운동도 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깨 주변에 있는 근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열이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하는 게 그래서 부분 파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 파열이냐 그다음에 30% 파열이나 근데 증상이 3개월이나 6개월을 가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호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차라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정말 뭐 위험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되겠지만 평소에 하는 근력 운동이나 복합 운동이나 관절을 충분히 잘 쓰는 그런 뭐 스트레칭이나 가동 범위나 이런 운동들을 충분히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거를 운동을 내가 그 뭐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못 하겠지만 이게 어깨가 아파서 운동량을 줄이고 내가 이 안에서 계속 타협을 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SS님은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돌릴 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아픕니다. 피해야 할 동작이 있을까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그 상완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위쪽에는 견봉이 있고 앞쪽에는 오구돌기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위로 드는 동작이나 앞에서 갑자기 순간 내회전하는 동작들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충돌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깨를 과하게 돌리는 예를 들면 뭐 수영 중에서는 뭐 접영이나 이런 동작들이 또는 뭐 과한 그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같은 어깨를 그 머리 위쪽으로 드는 그런 오버헤드 운동들은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양을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정리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수술 또한 중요하고 그 수술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계속 운동을 더 약하게 그다음에 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더 많은 활동량 그다음에 운동량을 유지를 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도 그 소파열 또는 이제 부분 파열과 같은 작은 봉합으로 이게 수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 병변도 있지만 이게 많은 파열이 이제 더 진행이 되고 결국은 그 힘줄 자체가 파열 범위가 커져 가지고 당겨져서 이제 봉합하기 힘든 경우까지 오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광범위 파열로 진행하는데 이 광범위 파열은 똑같은 회전근개 파열이지만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진 녀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어깨가 불편하고 아프면은 방치를 하지 마시고 빠르게 어떻게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자기도 공부를 이 회전근개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면은 재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건강한 어깨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